근데 여기에 대해 이 다음 시즌 시작 전까지는 반자동 옵사이트 시스템 SAOT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 멍청한 놈들이 이거 옛날에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반이 가마 타고 가는데 옆에서 차 타고 가잖아? 에휴 쌍놈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지.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가마하고 차가 겹치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문물은 변화하고 있는데 오랑 개나 쓰는 것이지 이지라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자, 2023년 10월 4일 17시 1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든풋볼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일단 여러분 그 왜 오늘 여기서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건물이 아까 12시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인터넷 이상으로 그 제대로 인터넷이 되지 않고 있다. 뭔가 통신상의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봤을 때 스튜디오를 3개를 쓰고 있죠. 4층, 그 다음에 10층, 11층. 근데 10층 메인 스튜디오는 지난번에 이제 크게 한번 이슈가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아예 자체 선을 따서 뭐 서버 구축을 한 다음에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인터넷 상황이랑은 별개로 여기는 멀쩡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성 컨텐츠를 진행하는 곳 4층이랑 11층은 그냥 일반 인터넷을 써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이슈를 그대로 받는 거죠. 저희가 히든풋볼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11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세팅을 하고 갈라봤는데 혹시 안 될까 했는데 여전히 안 되고 4층도 안 되고 근데 10층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저희가 이제 돈을 많이 좀 지불을 하고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한다. 네. 이렇게 모여서 하니까 옛날 히든풋볼 느낌 좀 나는데요? 아 그러네. 옛날에 이렇게 했었지.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형이랑 앞에 보고 하거나 저랑 형이랑 그 랑 앞에 보고 하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했었죠. 네, 이렇게 축구 얘기 많이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좁게 있으면 나름대로 다른 감성이 납니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이런 감성을 하는데 정말 별로네요. 왜요? 괜찮은데? 별론데? 난 좋아. 아, 너 좋아? 어떤 게 제일 별로죠?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좀 짜증나요. 앞에 나가서 하세요. 그 형만 앞에 나가서 앞에 나가서 하세요. 괜찮아. 앞에 나가. 나봐봐. 형 앞에 가봐. 형은 우리를 화면만 보고 얘기해. 그래. 괜찮아요. 뭐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저도 괜찮아. 이거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다가 발언권. 저기요. 앞에 나가기. 이렇게 해갖고 저기 그거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뒤로 가고. 알겠습니다. 이거 괜찮네요. 위화감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십시오. 네네네네. 야 그래도 우리가 스튜디오가 여러 개로 구비해 놓다 보니까 이 비상시에 이렇게 대응이 가능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다마탱이가 쓰면 우리 또 이거 못하는 건데. 오늘 못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잖아. 오늘 뭐 중계도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네. 그게 이제 문제죠. 자 지금 아시안 게임 얘기를 잘하셨습니다. 뭐 요거는 우리가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 되네. 저희가 아시안 게임 후토크랑 클립 올라가는 시간이 좀 겹쳐요. 그래서 그런 날엔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하루 딜레이해서 올리거든요. 저희가 비교적 수요일, 목요일 히든풋볼은 시의성이 없는 컨텐츠를 다루기 때문에 오늘 히든풋볼 풀 버전은 내일 올라가고요. 목요일 풀 버전은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우즈벡이랑 우리 4강을 합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결승 무난히 가다? 저는 우즈벡도 왠지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아하. 중국이라는 큰 산을 넘었고 일단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토너먼트 경기를 치려면 언젠가 승부차기 한 번은 한다. 한 번쯤은 하지. 한 번 정도는 하지. 근데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결승이 아닌 이상 물론 또 4강 그 대진을 봐야 되겠지만 저쪽은 아마 일본, 홍콩, 일본이 올라오지 않을까? 일본이 올라오고 근데 홍콩이 이란을 잡아가지고 진짜 몰라. 그렇긴 해. 그쪽도 몰라요. 근데 나는 이번에 우즈벡전에 있어서는 꽤 승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또 골 차이가 2골 차이 이상? 이상 날 것 같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아시안게임 멤버들이 우리가 특출나게 우리가 무슨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처음 참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되게 위에서 할 때는 라디오 느낌으로 이제 집중해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꼭 그냥 중계 보면서 그냥 후톡하는 느낌이라서 좀 가벼워지네요, 사람이. 저는. 네. 더 가벼워지면 안 되는데. 멈춰! 안 돼. 저도 이거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왜? 그래서 좋아. 나한테 화내고 했더니
네, 우리나라가 뭐 옛날부터 뭐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이제 올림픽 뭐 아틀란타 올림픽, 뭐 시드니, 뭐 이렇게 런던까지 이런 올림픽을 많이 겪었는데 오늘 이 경기하는 이 멤버가 정말 툭 튀어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팀보다 전력이 너무 압도적으로 보여요. 좀 세긴 해. 네, 그래서 이번 아시안 게임은 다른 여타 그런 그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 비해서 좀 쉽게 결승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나와봐. 자 나와주고요. 자 총영입니다. 자, 이 정도 좀 더 나가주세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동의하는 게 완전 드림팀. 뭐 전북 팬들은 가슴 아프시겠지만 전북 주전이 지금 몇 명 가 있고. 그렇지. 울산 지금 ACL에서 어제 졌는데 울산 주전이 몇 명 가 있고. 우리 완전히 다 쏟아부은 팀이기 때문에 저도 지난 대회 소름이 나왔지만 이번 대회 팀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우즈벡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실점한 것도 키르기스탄 하나밖에 실점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수빈이가 봤을 때 이번 경기에 누가 활약을 할 것인가 와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장 여부를 수빈이 좀 어떻게 보나요? 저는 이강인 선수를 좀 아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중국을 주원이 형이 이제 좀 큰 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우즈벡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중국은 사실 기량적으로는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기량은 사실 판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시비가 걸릴까 그게 좀 두려웠던 거여서 저는 중국 좀 보면서는 판정 큰 문제 없으니까 좀 쉽게 이기겠다 경기 보면서 그 생각 들었고 우즈벡은 사우디인 좀 보니까 여기가 그 우리나라 선수들은 99년생부터 뽑아서 나이 꽉 맞춰서 뽑았는데 여기는 2001년생부터 뽑았거든요. 어린 친구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20세 대표팀부터 쭉 올라온 선수들이라서 나이 차이가 있어서 당연히 뭐 기량 차이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여기 생각보다 전력적으로는 괜찮아요. 팀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좀 그 합이 잘 맞는다? 인도네시아랑 경기 때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맞죠? 인도네시아. 우즈벡 경기 그래도 좀 챙겨봤나 봐. 일부러 좀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잠깐만요. 당연히 보고 와야 되는 이 정도 보고 왔으면 나가서 앞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그 사우디전을 좀 보면서 뭐 분석 아닌 분석을 좀 했는데 여기가 왼쪽 측면에서는 좀 개인 기량으로 좀 드리블 돌파를 해가지고 공격 루트를 좀 찾고 사우디 상대로 우리만큼의 압박을 가하진 않겠지만 사우디 상대로는 전방 압박해서 공을 좀 빠르게 탈취하고 후방에서는 볼 돌리면서 본인 템포들로 좀 경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준비가 된 팀은 맞다. 근데 개인 기량 차이는 너무 많이 난다. 특히나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선발에 제외가 됐었고 저는 이거는 그냥 감독 코치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중국 쉽다. 오히려 우즈벡이 올라오면 좀 까다로우니까 요때 확실히 키패스 넣어줄 수 있는 핵심 선수들을 좀 체력 세이브하자. 이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키르기스탄전에서 한 골 허용했잖아요. 그죠? 그때도 뭐 미스였지. 2대0으로 앞서 나가다가 실점했기 때문에 그냥 뭐 예방주사 요 얘기했는데 요번에 만약 진짜 실점하면 이 팀이 만약에 좀 작정하고 내려앉고 이러면 지금까지 경기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힘들 수 있다. 그게 가장 어려울 수 있다. 뭐 선취골 들어가면 저는 그냥 끝난다고 보는데 뭐 아니면은 지금 요즘에 그 수빈이 분석이 괜찮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캐스터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캐스터긴 한데 맘먹고 축구 보면 잘 봐요. 잠깐만요. 그 발언 뒤로 나오십시오. 계속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저는 만족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마음을 잘 안 먹어서 문제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대단한 프리뷰라기보다 간단하게 예측을 해본 건데 요 얘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풀 버전이 내일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는지 주원이 형이 2골 차 이상. 주원이 형이 최근에 꽤 적중률이 좋습니다. 스코어도 바이언만 2골 정도 넣을 거다. 그래서 뭐 2골을 넣는다거나 프리킥 이거 들어간다. 뭐 이런 것도 맞았고 이거 온싸야. 그런데 사실 50이었잖아 그게. 그럼 맞은 거고. 그냥 진짜 하나 틀린 건 딱 그거 하나예요. 히샬리송 왼쪽 나오면 그거 죽는다. 근데 그래도 잘했지. 그거 하나 빼고는 지금 주원이 형이 적중률이 아니 히샬리송 잘했다고 보세요 그때? 뭐 어시스트 했으니까. 그 정도면 뭐 한번 봐줍시다. 뭐 그런 뭐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근데 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예상을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아까 우리 바이언이랑 코펜하겐 중계하는데 무시알라 골을 넣기 전에 형이 무시알라밖에 믿을 게 없다. 무시알라 믿고 가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골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또 내가 이제 그걸 좀 안 받았어. 안 받고 있었대요. 야, 그거 좀 얘기 좀 해줘봐. 무시알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좀 특수한 상황이 뭐냐면
진짜 믿을 건 무시할라다. 이거 무시할라 드리블할 때 무시할라밖에 믿을 거 없다라고 했는데 말하자마자 거의 한 3초 만에 골 넣었잖아. 그건 맞아. 그래서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3초 만에 이제 현실이 되는 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이 선수 오늘 좋은데요? 3초 뒤에 교체가 됐더라고요. 그런 이제 레전드가 있었습니다. 자, 뭐 우즈벡전은 그럼 우리가 무난하게 좀 이기고 난 다음에 결승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잘하고 있다 밤에 내일 이 내용이 잘 적합하게 맞아서 무리 없는 솔버전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지면 안 됩니다. 안 질 것 같아? 네.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어떻게 보세요? 황선홍 감독이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경기력, 그 다음에 뭐 이상민 차출, 근데 기타 등등인데 사실 생각보다 대회를 잘 치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분분한 게, 야 그러면 이 정도 전력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018년엔 그럼 전력이 딸려서 그렇게 힘들게 경기했냐? 그 전에 비판할 거는 비판하지만 지금 대회를 잘 치르고 있는 것도 맞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좀 다른데 그 청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력이 너무 좋은 거는 맞는 그건 맞다. 너무 좋은 거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회를 아주 쉽게 치르는 거는 또 아니니까. 네. 근데 다만 우승을 해야지 인정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우승까지 해야 돼요. 우승까지 하면 네. 뭐 비판 받았던 건 받은 거지만 이번 대회를 잘 치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2024년까지 하시고 그 아니면은 올림픽? 올림픽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까지 왔어도 골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우승을 못하면 조금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좋아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저 방금 전에 그 일본 기자랑 점심에 미팅하고 왔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일본도 어린 팀이잖아요. 네. 어린 팀, 대학생들 많은 팀. 물론 대학생들도 잘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축구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뭔가 징검다리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좋은 팀이 나가고 있는 거는 분명히 이 평가 계산은 넣어야 된다. 쉽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감독을 평가할 때는. 네. 아니 저는 이제 뭐 금메달 따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팀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이런 기쁨을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딱 그 정도. 그 정도. 네. 이게 왜냐하면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그 부담감을 이겨내고 그치. 금메달을 따서. 근데 왜냐하면 축구라는 스포츠가 변수가 많은 스포츠이기 그치. 때문에. 하지만 금메달을 못 땄을 경우에는 그 부담을 받겠죠. 왜냐하면 전력이 너무 좋아요. 네, 그건 맞아요. 그럼 두 분 다 이제 우승은 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칭찬할 거 칭찬하고 네, 이 정도로 간다. 수빈이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저도 거의 좀 비슷한 것 같고 이 정도 선수 스쿼드면은 우승해야죠. 우승 못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그 부담을 딛고 이기는 거, 또 금메달 따오는 거는 칭찬받아야 된다. 다만 우리가 또 이제 올림픽 준비해야 되고 아시안컵도 이제 올림픽 또 출전권이 주어지는 그 경기도 그 대회도 잘 치러야 되잖아요. 그 경기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모든 감독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프로팀 레벨도 마찬가지고, 어떤 팀들은 전력을 봤을 때 10위권 전력이야. 그치. 그럼 7, 8위 하면 무지하게 칭찬받는 거고, 오버 달성한 거 아니야? 10위권 전력인데 맨날 강등권 16, 17에서 허덕거려. 그러면 경질되는 거고. 그쵸. 맨시티, 펩 잘하잖아요. 근데 맨날 리버풀한테 1.2점 차로 2위 했어봐. 그러면 3년도 못 가서 안 되지. 경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기대하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매번 대회 그런데 프로의 출혈이 너무 커요. 우리 프로리그가 있고 지금 이 스플릿이 갈리는 이 시점에 주전들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써도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좋은데 전력이. 그러니까 리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뭐 그런 부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 거니까. 근데 팀을 정말 잘 이끌고 있고, 그건 맞아. 이렇게 아시안 게임 잘 해주면 당연히 올림픽까지 가야죠. 네,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조금 있다가 수시간 뒤에 있는 우즈벡전을 우리가 또 잘 응원을 하고 볼 거니까 그걸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략하게 또 ACL,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ACL 관련해서는 또 이제 청희 형이 긴밀하게 굉장히 이제 또 일은 잘 진행이 돼가고 있네요. 네, 일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청희 형이 이제 ACL에 대해서는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상금도 커지고 거기에 이제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언제나 저희가 이제 청형이 또 가지 않습니까? 예. 약간 콩고물 전문가. 그렇죠. 인절미예요. 언제 떨어질 것인가? 네, 청절미. 언제가 떨어질 것이다. 예. 근데 이제 그 ACL은 제가 오늘 일단 인천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외국인 선수들이 ACL에선 강하게 돼 있다. 작년 연봉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제르소 선수가 17억 원, 모고사가 11억 5천만 원.
이렇게 비싼 선수들, 은포크도 비싸고 제르소가 17억이면 1등이었어요. 작년에 K리그 1등 선수였고 그리고 은포크도 좋은 선수고 에른데스 좋은 선수 봤을 때 이런 선수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정말 좋다.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4대0 승리. 네, 무난하게 4대0 승리했고 울산은 제가 이제 정성명 선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 팀인. 그랬더니 울산이 뭐 비판을 잘 안 하니까 못했다기보다는 지금 부상도 조금 있고 아시안 게임 차출도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절대로 뭐 이렇게 울산이 약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울산이 그 박용호 선수 간 뒤로 좋은 적이 정말 거의 없었다. 빠지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인터내셔널 매치만 가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 빨리 16강을 어떻게든 진출하지 않으면 이거 리그에서도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계속 들고 있어요. 울산은 어제 이제 가와사키 프론탈레한테 일격을 맞고 패배를 했는데 주원이 형은 이런 결과, 그러니까 인천의 선전과 울산의 좀 어려움을 약간 예상을 했나? 인천의 선전은 예상을 했었죠. 예상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다. 풋볼에서도 챔스에서 잘할 것 같다. 맞아요. 네. 무고사하고 에르난데스 이런 선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member의 어떤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지금 울산은 뭐 부상 선수가 있든 박용호가 빠졌든 그걸 떠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팀이라서 애매하다. 네, 포항 경기에서도 전혀 위력을 느낄 수가 없었고 아니 뭐 공격만 얘기하면 주민규하고 이제 마친 아담 이렇게 있고 뭐 측면에 그 생각들이 바코도 있죠. 바코도 있고 바코도 있고 뭐 그 외국인 선수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선수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었고 그러니까 포항의 경기를 봤을 때도 굉장히 수비적인 선택을 하면서 결국 동해안 더비에서 승점을 따내긴 했죠. 근데 뭐 이거는 지능적인 선택이다라고 봤지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다른 무대인데 거기서의 어떤 포인트가 되는 어떤 전술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한 팀에 있어서 전술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지만 홍명보 감독이 최근 울산을 봤을 때는 포인트를 잡는 능력이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요 얘기랑 되게 비슷한 게 사실 K리그 1위 팀이거든요. 그쵸? 전반기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던 팀이고 이 팀한테 전술적으로 왜 이렇게 뭔가 없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도 리그 경기랑 이번 아침 경기 보면서 뭐 홍명보 감독이 경기 끝나고는 체력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전 그 생각 들었어요. 요 정도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체력적으로 경기 막판에 부침이 있어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공격적으로 충분히 풀어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근데 약간 홍명보 감독이 억제하는 느낌? 왜 버티는 축구를 하지? 왜 굳이 저도 그 생각은 해요. 박용우가 빠진 그 대체제를 못 구한 거는 여전히 중원에서의 힘을 실지 못하는 그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 말고도 좋은 선수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축구를 하지? 왜 승점 1점에 만족하고 다른 경기 가서 승점 3점을 확실하게 우리 팀에 확실하게 이제 뭐 공격적이고 화려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승점 3점 따내오는 경기를 하지 않지? 라는 불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제가 볼 때도 그랬고. 근데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울산의 성적과 별개로 경기력에 대한 어떤 이런 아쉬움과 약간의 답답함은 쭉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번 시즌 계속 이어졌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박용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건 문제가 좀 있는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이규성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중앙 수비수 있으면 중앙 수비수를 써가지고 뭐 수비형 미드를 올리든지 아니면 지난 포항전처럼 3백을 쓰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앞쪽에 힘을 실으면서 루빅손 있고 바코 있고 마티나답이 있고 주민규 있고 이청용 있고 뭐 오른쪽 측면에 김태환 있고 경험 많은 이명재 있고 뭐가 부족합니까? 사실 이동경 있고 그 자원은 김민혁 충분하다. 있고 네. 자원은 이 정도의 경기를 할 자원은 아니죠. 뒤에 조현우 있죠. 그렇지. 네. 그럼 리그에서 이제 최강의 자원이라고 최강의 스쿼드가 맞는데 경기력은 그에 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울산 팬분들도 답답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2014 월드컵을 같이 갔다 온 선수 중에 하나가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안정이라고 했어요. 안정.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2명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 2명이 앞으로 나가는 패스도 잘할 수 있는 선수지만 100%가 아니면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금 아주 안정적인 기반을 쌓고 하는 축구인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요즘에 다 나온 것 같아요. 울산은 근데 진짜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면면이 화려하죠. 너무 화려해서 뭔가 공격적인 선수들 다 써도 될 것 같은, 물론 감독이 제일 잘하겠지만 그런 아쉬움들이 나오고 저도 하이라이트 오기 전에 다시 돌려봤는데 지금 사실 가와사키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올 시즌 9위?
팔이 왔다 갔다 하고 이 감독이 맡은 이후로 최하 성적인데도 계속해서 공격을 내주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 ACL 얘기를 하다 우리가 좀 빠진 건데 혹시 울산이 이런 경기력 때문에 리그 타이틀의 마지막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그러진 않을 거다. 리그는 뭐 가능성이 100%다. 우승하는 가능성이 100%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높은 건 사실이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가 2위라고 이제 다 16강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이거 지금 이렇게 두 경기 하는 거 아슬아슬하다. 아슬아슬하다. 어쩌면 불안하다. 저는 리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밑에 받치고 있는 팀이 멤버가 화려한 전북이었으면 이건 모른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2위권에 있는 팀이 확실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건 조금 부족해 보인단 말이죠. 스쿼드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어쨌든 초반부터 잘 싸우는 승점에 대한 이득을 울산이 좀 가져가면서 우승할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냥 저는 시즌 초반부터 울산을 쭉 생각해 보면 홍명보 감독이 짜여진 11명 내지는 13명 스쿼드에서 팀을 돌리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두세 개 자리만 구멍이 생기면 이게 임기응변이 좀 부족한 감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가 좀 그랬어요. 네. 근데 전북이 이제 대항마 역할에서 조금 약간 거리가 생겼고 그리고 다른 팀들은 스쿼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타이틀과 어떤 트로피는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좀 아쉬운 게 많다. 네. ACL은 진짜 좀 잘못하면 아슬아슬하겠다. 아슬아슬하죠. 근데 인천이 너무 잘하고 진짜 반대로. 아니 근데 이 정도의 스쿼드를 가지고 ACL에서 토너먼트에 진출하지 못하면 2번 연속. 이거는 홍명보 감독도 사실 이 인터내셔널 매치 쪽에서는 굉장히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네. 이 정도 꾸려놨으면 구단이 기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구단이 기대하는 거 있고 이번에 또 상금도 커졌고 서아시아가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울산이 결승 4강에 못 간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죠. 이 동아시아, 그러니까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울산같이 잘 모아놨는데 K리그에서 이렇게 강한 팀이 인천도 사실 요코하마 작년 그 J리그 지난 시즌 챔피언을 홈에서 꺾고 왔는데 울산이 이 정도로 미끄러지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도 기대하지 않지 않았을까. 울산의 가장 큰 지금 좀 아쉬운 점은 에이스가 없다는 점입니다. 에이스가 없다. 네, 에이스가 없어요. 팀의 어떤 구심점? 그러니까 뭐냐면 득점을 많이 하는 에이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이룩하는 에이스도 있겠지만 그냥 이 선수가 있으면 좀 부담되고 이 선수는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선수야 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인천이 잘 나가는 이유 무고생사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주민규가 많은 골을 넣고 있지만 저는 주민규를 울산이 에이스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어떤 밀어주고 뭔가 좀 뭔가 게임 내에서도 믿을 건 주민규 너야 라고 하는 어떤 부분 전술을 짜거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느냐? 저는 그건 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울산이 득점을 하기 위해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누구지? 라고 묻는다면? 없죠. 없다. 네. 얘기하기 지난 시즌에는 바코였죠. 그렇죠. 바코였죠. 이번 시즌은 그런 게 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여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제 뭐 엄원상이나 서령우 이런 선수들도 좀 비어져 있다 보니까 더 뭐 그런 경기력적인 측면에 답답한 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죠. 무조건 그거예요. 그것도 맞아. 네. 그렇다고 해서 울산이 그러면 한두 명 빠진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경기를 할 거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안 되지. 네, 안 되죠. 뭐 물론 어떤 팀이든 뭐 심지어 스쿼드가 화려한 뭐 뎁스는 뭐 되게 두텁진 않지만 맨체스터 시티 같은 팀도 이렇게 몇몇 빠지면 흔들흔들해요. 근데 어쨌든 승점을 가져오는 게 맞는 거니까. 네. ACL에서는 인천은 순항 중, 그 다음에 울산 현대는 조금 불안해 보이는 느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받고 이제 핫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핫이슈는 역시 프리미어리그인데 그 판정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까 이제 주원이 형이 루턴이랑 번리 그 경기 하이라이트를 요즘에 형이 이제 하이라이트를 거의 다 쭉 챙겨 보니까 보다가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야, 종윤아 이거 좀 봐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스 안에서 공을 몰고 가는 선수에게 태클을 날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보다가 멈췄어. 이거 뭐 같아? 나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것도 안 했어. PK. 야, 근데 여기는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냥 넘어갔어. 근데 그거를 PK를 안 준다?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장면들이 뭐 속속 나오고 있고 우리가 곧 컨텐츠에 올라가겠지만 어제 그 VAR 그 녹음된 거
오늘 나왔죠? 네, 오늘 나와서 콘텐츠를 올리고 이제 수빈이랑 형철이가 이제 그걸 체크를 했잖아요. 네. 그거 형 보셨나요? 아직 안 봤어요. 그 수빈이 봤죠? 네네네네. 얼척 없죠? 그거 진짜 그거예요. 진짜 같은 실수예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말을 제대로 안 했어. 이거 옵사이드야, 온사이드야라고 하면 되는 거를 안 해. 아 이거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잘했어. 이러니까 주심도 그치 맞지? 이러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주심도 그 안에 되게 정신 없어. 없겠지. 그래. 정말 정신 없어요. 그래. 우리가 먼 거리에서 화면만 보니까 뻥뻥 패스 슛 골 이것만 보잖아요. 네. 안에 거기 그라운드에서 프로 레벨에서 경기장 같은 약간 눈높이에서 그라운드에서 벤치 옆에서만 보잖아요. 어우 정신없지. 와 작살납니다. 다다다닥 야 이리와 야 절로 가야 몸 풀어 다다다닥 야 누구 아파 괜찮대 다다다닥 심판 다다다닥 야 인마 빨리 차 다다다닥 레프리 이게 나가서세요. 이게 진짜 지랄병이 약간 전쟁 상황이야. 완전히 완전 지랄이야. 그래. 그 심판도 정신 없다고. 없지. 그거 인정. 그거 이번에 알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해야지. 근데 무슨 저기 박명수 옛날에 그 무한도전에서 군대 갔을 때처럼 Yes I can do 이것도 아니고 나는 어제도 라이브 중에 얘기했지만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약간 그런 걸 생각했어요. 이 새끼들이 너무 권위를 따지면서 맞아요. 이 권위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제대로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이거를 막 너무 챙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약간 여러분 얘기하더라고. 어떻게 야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중요한 건 진짜 나중에 아니 이미 많이 진행이 됐는데 왜 경기 멈춰서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VAR도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사실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 근데 맞아 그냥 그래도 중단시키는 게 차라리 살짝 욕먹고 요렇게까지 일 안 키웠다고. 근데 K리그도 이게 줄 긋는 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그 기계가 판단하고 줄 긋는 거기 때문에 골 들어가면 거기서는 무조건 돌려봐요. 그리고 이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 옵사이드 같다고. 네. 근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러면 뭐 어이가 없지 진짜. 어이가 없지.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VAR 녹취와 관련된 거는 저희가 컨텐츠가 곧 따로 나갈 건데 그 이후에 더 타임즈 쪽에서 우리가 이 옵사이드 관련된 거는 사실 이미 카타르 월드컵에서 엄청나게 선진 문물을 접했습니다. 맞습니다. SAOT가 그거죠. 세미 오토메이티드 옵사이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옵사이드를 잡아낼 수 있는 룰을 우리가 받고 기술을 봤단 말이에요. 사우디랑 아르헨티나 그때 놀랐잖아요. 딱 돌려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나가 있으니까. 그때 아르헨티나 3개 날렸잖아요. 맞아. 초반에 분위기가 아르헨티나가 되게 좋았거든. 근데 옵사이드인데 어떡해. 나는 근데 그 생각도 했어. 그것도 되게 빠르잖아 그게. 그치. 세리아에서도 하잖아. 그래서 세리아죠. 아예 아무 말도 없잖아. 근데 난 그 생각도 했어. 야 저거 CG 잘하는 놈이 살짝 사람 모티를 딱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면 저거 내가 말하는 거는 주작 되나? 약간 아니 주작까지 해도 그게 주작이지 뭘 주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저건 오류가 없나? 저 테크놀로지는 오류가 없을까? 왜냐면 너무 명확하잖아. 그렇지. 선수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그 마네킹이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딱 넘어가, 그러니까 머리 요만큼 딱 넘어간 거 보이고 하니까 저건 오류가 없나? 너무 디테일하니까. 근데 그게 나도 그거 하고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일단 천장 12개 그리고 선수를 29개의 관절로 인식을 합니다. 진짜? 그러면 이런 제스처 이런 것들이 거의 초당 50번이 전송이 되는 거야. 50프레임? 50프레임. 그리고 공에도 센서가 있어. 공에 센서 있어. 그러니까 물론 오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술만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만 더 정확하면 되는 거 아니야? 훨씬 더 빠르고. 무조건. 그게 이상하다 싶으면은 예비로 2D로 이렇게 긋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기술 다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이 SAOT에 대해서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다른 리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 이 다음 시즌 시작 전까지는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 SAOT를 도입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는데 개막 전에 이 PL 클럽들이 또 약간 거부한 클럽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클럽들은 도중에라도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탈리아는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못할 이유는 없는데 여기는 우리는 정책이 시즌 시작될 때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PL 이거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냥 중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 멍청한 놈들이 이거 옛날에는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양반이 가마 타고 가는데 옆에서 차 타고 가잖아? 에휴, 쌍놈들이나 타고 다니는 거지. 그거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가마하고 차가 겹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아니, 문물은 변화하고 있는데, 오랑캐나 쓰는 것이지. 이지라는 거랑 뭐가 달라, 그게. 네. 아니, 선진 문물이 있고, 그게 오류를 줄일 수 있으면 빨리 도입하면 돼. 아니, 돈이 없어, 뭐가 없어, PL이.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진짜 그 권위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축구의 종주국이고 그렇지. 심판을 인정합니다. 근데 심판을 인정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지금. 그 녹취록만 봐도 나는 솔직히 사이먼 호퍼 주심이 약간 등신이었나 봤는데 그거보다는 VR 이상했던 거야. 그러면 얘네들 그걸 인정을 못하는 것 같아. 아, 우리의 풀이 이구나. 그렇다면 기술로 만회해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하나 봐. 난 이상해. 아니 그리고 왜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냐고 이 아니 없으면 말도 안 해. 아니 왜 짜증나게 하냐고. 있는데 아니 아시안 게임 봤는데 바로 피켓 빡 찍으니까 VR 찍으니까 소름 끼치더라고. 그래.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 있었으면은 이거 내가 봤을 때 누구 진짜 이빨 나갔다. 진짜 VR도 제일 늦게 도입했잖아. 프리미어리그 늦게 도입했지. 얘네들이 그런 거를 도입해갖고 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한 그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느낌을 받나? 맞아요. 아, 도대체 무슨 권위인데? 아니 잘해야 권위가 생기는 거 아니야? 심판하면은 뭐 포르쉐 타고 다녀요? 아 돈이나 많이 벌어? 존나 버는 거 아니야? 돈 벌지. PL 심판 많이 벌. PL 심판 벌걸? 끝나고도 사우디로 이적해. 존나 벌 것 같아. 존나 벌어. 그게 다 기득권입니다. 그게 다 자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기득권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선비. 아 근데 그 유로나 월드컵에 와도 PL 심판들은 VA를 잘 안 보러 갑니다. PL 심판들이 PL 심판들은 내가 정확하게 봤고 네가 뭐라 그래도 내가 본 게 맞다. 아 근데 이 얘기랑 같은 결인데 좀 다른 건 PL 주심들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오잖아요. 그럼 형 말대로 덜 버는 느낌이 있거든. 근데 PL보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에 오면 뭔가 지침이 내려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유럽 대항전 나가면 그거보다는 좀 그치 PL보다는 좀 덜 봐요. 공정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 같은 주심이야. 근데 PL에서는 예전에 더 과격한 거 안 불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인터뷰 같은 걸 보면 그 옛날 레전드들의 인터뷰나 기자들, 좀 오래된 기자들 얘기에 그런 뉘앙스가 있어. 축구는 원래 남자들의 스포츠야. 맞아요. 원래 몸 이 정도로 날리는 거야. 야, 뭐 사내 새끼들이 이 정도 가지고 파울이라고 징징거리고 지랄이야. 이런 느낌을 저는 예전에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가끔 그 얘기 나오죠. 예, 레전드 선수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레전드 선수들이 그 얘기요. 아, 나는 이거 퇴장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댓글에 그 얘기 나옵니다. 아니 그 당시에 누구 접해야지 퇴장 주고 이랬었나? 그러니까. 요즘에 이 정도도 퇴장인데 왜 퇴장 안 당했어? 옛날 선수들은 왜 이렇게 퇴장에 대해서 관대한 거냐? 근데 그게 프리미어리그 출신 선수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되게 짙어요. 그 지난번에 저 런던 갔을 때나 요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생각을 조금 오래된 팬들은 혹은 오래된 선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주심에 도입을 해보면 원래 우리는 그런 거 함부로 보지 않아. 우리 권위가 있는데. 근데 UEFA 레벨로 올라가면 그래도 눈치가 보이니까 조금은 더 보지 않나. 그걸 보고서 얘네들이 프리미어리그 내에 있을 때는 뭔가 뭐 지침은 아닐지라도 본인들만의 특유의 어떤 여기 안에 갇혀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 이것도 좀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평가하는 사람이 분명 다르겠죠. 우에파는 아마 우에파 기준에 맞춘 심판 감독관이 있겠죠. PL은 또 PL 기준에 맞춘 심판 감독관이 있으니까 PL에서는 전혀 문제 없는 거야. 그냥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여기 타임즈 얘기에 따르면 이번 시즌 시작 전에 이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반대한 클럽이 있고 찬성한 클럽이 있다고 그랬잖아. 반대한 클럽들은 왜 반대했을까? 반대한 클럽이 어딘데? 그건 나오지 않죠. 저는 오히려 난 하위권 클럽들이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찬성하지 않았을까? 찬성하시려나? 왜냐면 더 많이 넘어지고 그리고 저는 조금 이게 내피셜을 돌려보면 이거는 넘어지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잉글랜드 구단주인 팀들이라던가 우리는 잉글랜드다 이런 게 강한 팀들이 좀 반대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축구는 심판이 보는 거고 실수도 맨날 그래요. 실수도 받아들여야 돼. 실수도 축구야. 우린 존중하는 게 축구라고 생각해. 근데 이 정도 뭐 리버풀 때도 그렇고 그 정도 앞선 거 요즘에 못 잡으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축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안 하죠. 뭐 진짜 이런 단어도 좀 쓰지도 않잖아. 그거 무슨 오심도 경기 1분 이런 거 다 개소리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거 써. 이거를 뭐 돈이 들어서 아니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지.
근데 그렇게 하기에도 PL 팀들은 하위권 팀들도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그 시스템을 구장에 도입하는 데 대해서 일부 비용을 구단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반대를 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요. 돈을 너무 많이 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팬들이 떨어지고 우리가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는 그냥 설치하는데 돈이 사실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추정은 있죠. 추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축구만 한정할게요. 그 부심이 없어진다거나 주심이 AI화 된다거나 이럴까? 그거는 축구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있을 거다? 네, 축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축구가 이제 그 룰북에 어떠한 그 룰들이 있는데 예. 뭐 옐로 카드 받았을 때 과도한 힘을 줬을 때 이거 있거든요. 그 과도한이라는 어떤 단어, 네. 해석이 필요한 단어. 네. 그럼 과도했을 때 그럼 AI가 그 정도 돼야죠. 이 압력은 과도합니다. 이런 거 눌러보고. 네. 태클을 했는데 이거는 옐로 카드까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력이 몇 킬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강도가 부족했어. 약간 이렇게까지 압력까지 체크하지 않는 이상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근데 그러면 부심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했거든요. 그 VAR도 처음에는 이거 도입되면 경기 흐름 망친다고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계속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진보하잖아요. 월드컵 때 막 특별한 기술들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약간 주심은 좀 더 걸리겠지만 부심은 약간 알림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옵사이드라네? 이거 옵사이드라고 깃발을 들어서 주심에게 알려주거나 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까지는 대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그라운드에 그 왜 있잖아. 그 영화 찍을 때 보면 레일 해서 쫙 가는 거 있잖아. 육상 그 카메라도 탕 하자마자 팍 출발하잖아. 같이 뛰잖아. 부심 라인에 레일이 설치가 된 다음에 그것 따라 카메라가 쫙 여러 대 설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주심은 해석이 필요한데 기록을 지금 수빈이 얘기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면 그거 정도는 대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계는 늘 고장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보조 역할처럼 부심이 좀 이제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이쪽 면에 있는 거 못 보잖아. 그치? 그럼 부심이 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쪽 면에서 막 김태형 같은 선수 있었는데 막 싸우고 그러면 주심 못 볼 수도 있잖아. 그러면 AI가 딱 튀어나와서 테이저를 딱 발사하는 거지. 발사하는 거니? 그러면 선수가 못 뛰잖아. 잠깐 못 뛰는 거지. 아니 그다음에 강도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삐뽀 하면서 주심을 달리는 거지. 저는 그렇다면 일단 멈추면 부심 AI 테이저건에 적합한 광고 모델은 정상숙 씨가 테이저건. 네. 근데 부심은 있는데 그게 수빈이 말 좀 보태면 기능이 되게 제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부심의 역할은 AI나 뭔가 SAOT 이런 것들이 다 하는데 없애긴 뭐 하잖아. 그리고 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부심이 뭐 옵사이드만 하는 게 아니고 근처에서 이제 못 본 상황을 주심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촬영한 다음에 보여준다고. 근데 진짜 지금 여기 나오지만 형은 정말 그 90년대를 사랑하는 사람이긴 해요. 형이 로봇 나오면 아직도 삐리삐리삐리 하거든요. 방금도 봤나요? 삐뽀.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기억이 안 지워진다고. 그 로봇 하면 아직도 틴틴파이브가 나오거든. 막 이런 거 하고. 인치킨. 그분도 60대였어 거의 이제. 그래서 그때 누가 그랬어요. 추록기나 추인봉이라고.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VAR 그 녹취록 얘기했을 때 그 규정이 있다며. 어떤 상황이 됐을 때는 번복을 하지 멈출 못한다.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알겠어. 알긴 알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췄어야 됐다. 근데 그 어쨌든 이번 건수가 리버풀이라는 큰 구단이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고 이게 공개적으로 어쨌든 밝힌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존 테리도 이거 인용하면서 약간 와우 야 뭐 이런 그리고 대부분의 축구 관련된 레전드들이나 이런 게 진짜 어이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쳐질지는 모르겠으나 주심들은 지금 이 좀 긴장 상태일 것 같아. 우리 이거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VAR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하지 않을까. 이런 일은 좀 없어. 이게 지금 몇 번 얘기하냐. 자 여튼 하디슈의 프리미어리그 SAOT 도입은 일단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이 정도 여론이면 다음 시즌에는 이 SAOT가 프리미어리그 좀 도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지금 아직 시즌 반이 안 지났지만 이런 게 하나 더 나와. 갑자기 11월에 엄청 큰 구단이야.
팍 나오면 올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 하나 더 나와. 근데 그때도 막 오버버버 막 했어 막. 이거 말 제대로 못했어. 그러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심각한 상황으로 심각한 상황이 한 번 더 나오고. 아까 형이 저랑 같이 봤었던 그 페널티킥이 의심되는 태클 장면 루턴이랑 번리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팀 아니야. 승격팀 2팀 아니야. 그거 예를 들어 북런던 더비에서 그거 나왔어 봐요. 이거 지금도 대서특필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위권 팀들이 그 얘기가 덜 될 뿐 형이 표현했어요. 매 라운드 한 장면씩은 무조건 나온다. 이해가 안 가는 상식에 어긋나는 장면. 네.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자, 반자동 옵사이드 시스템이 일단 도입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첫 번째로 전해드렸고, 두 번째는 이 노이어 이야기입니다. 노이어는 스키를 타다가 부상을 당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제 그라운드에 못 나오고 있는 상태. 혹시 모르겠어요. 노이어가 있으면 그래도 바이에른 후방 빌드업이 조금은 좋아질 것 같은데 울라이히가 거기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노이어가 스트레이티직 포커스라는 게임 광고에 나왔대요. 광고에서 노이어가 단시간에 1만 유로 이상을 버는 방법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겠다. 누가 봐도 딱 느낌이 이상하죠? 그 옛날로 따지면 우리 얼굴 합성한 다음에 다 잡혀갔었던 그런 거 있잖아. 이상한 사진에 합성해가지고 많았단 말이야. 한때 딥페이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았죠. 그랬었는데 요게 인터뷰 영상이랑 AI 목소리를 합쳐갖고 사기 광고를 냈대. 그게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아마 노이어가 지금 법적 조치를 바로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겠죠? 하겠죠. 피해자 분명 나올 거야 이거. 나올 거야. 네. 그래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이거 우리나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 그렇게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있어요. 네. 별 생각 없이 할 수도 노이어네 이럴 수도 있어. 그 저희도 더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를 했을 때 요즘에는 그런 음성들이 우리 널려 있잖아. 우리 모르게 그런 음성들을 잘 짜깁기를 해서 학습을 시켜서 그쵸. 우리가 실제로 얘기하지 않은데 그 목소리를 딴 이른바 TTS 그거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곳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거 우리는 이런 거잖아. 그거 말고 성우 피해들이 많대. 근데 이거 나중에는 성우도 필요 없을 것 같아. 지금 성우 쪽이 긴장 상태래. 그래서 원래 저 캐스터 시작할 때도 캐스터 레드오션이라 그랬어요. 캐스터 나중에 대체될 거라 그랬어요. 캐스터 성우 요런 게가 좀 비슷한 결로 보면은 그게 유명 성우들 몇몇이 쫙 따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게 활용됐을 시 2차 활용, 3차 활용으로 나한테 개런티가 들어가. 그러면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새로 올라오는 성우들이나 새롭게 목소리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못하는 거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학습이 된 음성들은 영원 불멸이잖아. 그치. 끝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 걸 녹음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제 투네이션이랑 이런 게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어색했잖아요. 쇼츠에 그런 채널들이 많더라고. 그냥 영상이 해외 영상 이슈된 거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웃긴 건데 거기에 딱딱딱 끊어지면서 막 AI 더빙이 들어간 것들이 요즘에는 뭐 애기 목소리 이런 소리로 이렇게 좀 바뀌었는데 맞아. 되게 자연스러워. 예전만큼 어색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생각 좀 안 하고 들으면 그냥 어린애가 더빙하고 있네? 그래. 그 느낌처럼 왔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 그것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유튜버들 뭐 감스트 씨도 그렇고 노래하는 영상 있어. 근데 감스트 씨가 부른 게 아니야. 이게 지금 할리우드도 한번 파업했었다고 그러잖아. 그런 문제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봤는데 우리 사실 예를 들어 뭐 청형은 출연을 많이 하진 않지만 수빈이나 주원영이나 저 우리 채널에 올라가 있는 영상이 9,500개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 쇼츠나 우리 영상을 따서 다른 클립으로 올리신 분들 걸 생각하면 우리 음성은 사실 어마어마하게 널려 있잖아. 뭐 화낸 것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감정선에 따라서 그거를 좀 높은 지능의 AI를 통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만약에 주원영 목소리로 섹스로 원하시면 이곳으로 오세요. 진짜 잘 어울리는 네 목소리를 해 새끼야. 왜 갑자기 내 목소리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죠. 예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지 않은 불법적인 거, 뭐 음지, 뭐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막 이런 거 하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종현이가 형 이런 광고 떴는데 형 목소리로 섹스로 원하시면 이곳으로 오세요. 형 이거 뭐야 이런 거 고소해야 되겠다는데 내가 옆에서 나 그냥 얼마 받고 했어. 진짜 이게
그 전문적으로 음성을 통해서 돈을 버는 성우분들이나 배우분들이나 가수는 이거 꽤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그죠. 그 브루노 마스가 막 한국 노래 부른 것도 많고 그리고 이제 지드래곤이 요즘에 노래가 없잖아요 최근에. 근데 이제 빈지노 새 앨범을 지드래곤이 불러. 근데 그런 것도 있어. 되게 자연스럽고 이게 빈지노가 하는 플로우, 지드래곤이 하는 플로우가 다르잖아요. 들을만해. 진짜 지드래곤은 이렇게 불렀겠구나. 이 느낌이야? 스웩.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를 한 번만 해. 네, 뭐 사장님이니까 뭐.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이제 주원이 형도 사실 수빈이도 그렇고 우리도 TTS를 한번 하려고 그랬잖아. 이게 우리가 중간까지 해서 그렇지 끝까지 다 하면 그것도 되게 정교해진다 그러잖아요. TTS도. 주원 형도 뭐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기회가 되면 한번 녹음을 해보자. 네, 녹음하려고 했었잖아. 네. 올해 정도 안에 수빈이도 그때 한번 하시죠. 예. 좋습니다. 해놓으면 이제 그걸로도 돈에도 들어오긴 하는데 그것도 보면 그 형철이가 컨셉이 좀 안 맞아가지고 이상해. 매갈이 없어. 나랑 덕현이는 그냥 저냥 나와. 그래서 그 나 박종희는 반페리시를 용서했다. 막 이거 처음에 나왔지. 그렇습니다. 그림도 비슷해. 심각하대. 그래서 AI는 계속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AI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있지. 와, 그 회사들은 잘 나가겠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노이어 가짜 광고를 피해를 좀 봤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 우리 썸네일에도 있었던 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마테우스가 비판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썸네일에는 김민재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테우스의 인터뷰 전문을 보면 다 비판했습니다. 마테우스 약간 좀 모두까기 느낌으로 바이언 수비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그 바이언이랑 코펜하겐 대 바이언 경기를 우리가 라이브를 했잖아요. 주원 형은 사네에 대해서 이제 따끔하게 몇 마디를 했죠. 네. 답답하더라고요. 네, 이 팀 답답한 팀이에요. 이 팀은 리그 우승은 잘 모르겠는데 네, 제가 뭐 분데스리가 다른 팀의 경기를 싹 다 본 게 아니니까 챔스에서는 큰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승 후보라고 보기 힘든 경기력이다. 우승 후보는 아니죠. 지금의 경기력은 우승 후보 절대 아닙니다. 네. 어쨌든 뭐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경쟁력으로 봤을 때야 리그는 당연히 이제 우승권이라고 보겠습니다만 그것 또한 이번 시즌에도 레버쿠젠이나 이런 팀들이 워낙에 알론소 감독이 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바이언 수비에 대해서 마테우스가 지적한 포인트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김민재 먼저 얘기해 볼게요. 김민재 아직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가까이 있지 않다. 팀의 불확실성 요인이다. 분데스리가에 익숙해져야 된다. 내가 그에게 기대했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개소리죠. 온지 얼마 됐다고 이런 말해요가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그냥 담백하게 잘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잘했어요. 네. 불확실성의 요인이다? 불확실성? 뭐가 불확실한데?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요거 만약에 불확실성 요인을 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가까이 있지 않다. 내가 그에게 기대했던 기대에 아직 부응하지 못했다 정도면 아마 본인 기대치가 있는데 좀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뭐야? 김민재가 수비 라인에서 나는 가장 확실하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후방지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아마 그 라이프지전이나 이거 오늘 코펜하겐전 전에 나왔었던 얘기다 보니까 뭐 그때 이제 약간 아쉬웠던 거 뭐 그런 얘기를 좀 한 게 아닌가. 근데 마테우스도 38라운드 다 잘하는 줄 분데스리가 38라운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 라운드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봅니다. 좀 가혹한 평가. 네, 이거 진짜 가혹한 평가예요. 네. 자, 그럼 라이머, 코나트 라이머에 대해서 라이머는 우플백이 아니다. 바이언의 우플백은 더 존재하지 않고 전부 백업됐다. 지금 마즈라위 있고 마즈라위 있잖아. 왜냐면 그 서브도 없어.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죠. 스타니시치랑 뭐 파바르랑 이렇게도 나갔으니까 오른쪽 풀백 없네. 근데 저는 김민재랑 그 라이머 얘기 어느 정도 동감되는 부분이 마테우스한테 주원 형이랑 이건 살짝 다른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초반에 봤으면. 근데 마테우스가 관가한 거는 김민재 선수가 이적한 지 첫 시즌이라는 거. 나폴리에서도 한 시즌 있었고 튀르키예에서도 한 시즌 있었고 분데스 최고의 팀에서도 한 시즌밖에 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한 거는
뮌헨이라는 팀과 함께 저는 김민재가 그냥 수비만 잘하는 게 아니고 와 수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패스랑 이런 것도 되게 잘하네. 그러면 저는 시스템적으로 되게 이 뮌헨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뮌헨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김민재가 올라오지면은 뮌헨도 더 확실하게 잘할 거야. 저는 요 느낌으로 말한 것 같아서 뭐 되게 심한 비판? 이게 김민재가 아예 안 들었으면 좋겠다까지는 아니에요. 네. 뭐 이미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알폰소 데이비스, 폰지한테는 최전방에서는 센세이셔널 활약을 하고 있는데 수비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다. 그는 훈련받은 좌풀백이 아니다. 그러니까 수비 라인에 대한 그냥 전체적인 비판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테우스가 근데 조금 약간 느낌이 좀 겉도는 느낌도 있고. 근데 그 알폰소 데이비스 얘기하는 거 보면 최근 뮌헨 경기를 많이 안 본 것 같은 게 알폰소 데이비스 사실 전방에서도 별로거든요. 요즘 공격도 좀 안 돼요. 네. 그건 맞아. 요 얘기 딱 들어보니까 경기 많이 안 본 것 같은데 시즌 초반 한두 경기 좀 보고. 알폰소 데이비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풀백이에요. 이번 시즌에. 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폰지는 측면을 붕괴시키는 선수였잖아. 그 챔스 우승 시즌이랑 사실 바르셀로나가 폰지한테 진짜 처절하게 당했잖아. 8대2 경기에서. 근데 요즘에는 공격도 수비도 영 그냥 쏘쏘가 됐어. 그 막 반짝이고 대단했던 괴물 같았었던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는 좀 없는 느낌.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해요. 부상의 여파가 좀 큰 건지 부상으로 생각보다 좀 고생을 했었잖아요. 뭐 그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러면 뭐 그 바이언의 양쪽 사이드백 오른쪽은 좀 모자란 게 맞고 중앙으로 봤을 때 지금 백포를 쓰고 있는데 3명이 있습니다. 우파메카노, 델리우트, 김민재. 백포로 간다라는 기준으로 3명의 센터백은 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더리우트가 안 되잖아요. 그치, 부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계속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네. 주전급에 가까운 선수가 4명 있으면 그 무조건 언해피해요. 네. 근데 뭐 한 명 받칠 수 있는 어린 수비수 정도만 있으면은 괜찮다고 보는데 3명이면 왜냐하면 나폴리에서도 3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네. 한 명 더 있었지 나폴리에서는. 누구 있었지? 제주스, 라흐마니. 그 4명이네. 그렇게 4명. 나오면 4명이 있었잖아. 4명이네. 그 4명이면 돌아가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롬 보아탱을 단기 계약을 해서 쓸 요량인 것 같아요. 미리 지금 훈련도 하고 있다고. 훈련하니까. 보아탱이 쓰면 그래도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숫자적으로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근데 보아탱이 그 기량이 중요하지. 어느 정도 하는지. 근데 리옹에서 나쁘진 않았는데 예전의 보아탱은 사실 아니긴 하죠. 예전 보아탱은 완전 보아탱이지. 완전 진짜 그 보아탱은 아니고.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완전 보아탱은 뭐죠? 되게 탱탱한가요? 아우 대단하죠. 엄청나지. 보아탱 탱탱이시죠. 한때 제일 영리하고 제일 현대적으로 공 잘 차는 센터백이었잖아요. 진짜 볼 잘 찼어 보아탱. 탱탱하긴 했지. 대단했죠. 근데 보니까 이거 우리 내일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바이에는 여기도 여기인데 이선도 좀 답답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 거기 뭐 무시할라 있고 토마스 밀러 있다 치자. 최종만 케인 있다 쳐. 제일 문제가 중원이야. 맞아요. 키미히도 이렇게 계속 있다가는 점점 내려올 것 같아. 그러니까 주변의 선수들도 그렇고 전술적으로도 그렇고 바이언 경기를 보다 보면 얘네는 중원을 어떻게 쓰려고 그러지? 근데 원래 투엘이 이런 식으로 팀을 꾸렸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1월에 뭐 이렇게 가면 사실 마테우스도 그거 본 거 아니에요? 바이에른 뮌헨이 이따위로 해? 근데 수비가 좀 그 라이프치히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양반 또 이거 빅마우스고 되게 세게 얘기하잖아요. 엄청 세죠. 엄청 세게 얘기하고 이분이 유일하게 클린스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독일 축구대 1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되게 강하게 얘기했고 그게 또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김민재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닿은 거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좀 그걸 고려하면 못할 얘기는 아니다. 이 클린스만에 대한 어떤 시선은 또 마테우스가 왜냐면 그분 때문에 이제 대표팀에서 이제 딸려 나왔기 때문에 나도 슈퍼스타였는데 그때 그 이제 독일에서 공부했었던 차성혁 기자 저희 왔었잖아요. 그쵸? 마테우스의 캐릭터가 진짜 독특한 캐릭터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본인 위주로 이 모든 게 좀 돌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다. 그 말을 할 때 나 로타는 이라고 얘기한다고. 나 주원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테우스는 아이가 아니라 아이 로타가 나 로타다. 나 로타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뭐 사실 선수 시절에 워낙 대단한 선수긴 했으니까. 정말 대단했고 푸마가 한국에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마테우스의 광고가 한국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10대 초반에 마테우스가 그 불꽃슛 같은 거 차는 걸로. 근데 뭐 그 와중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 혼자 따로 노는 느낌으로 그 여기 이제 환희 형도 써놨어요. 2단한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좀 막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할 말 하는 거지. 몇 경기 안 보고 그냥 할 말 하거나. 근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 쪽 기사가 이렇게 난 거는 그중에 이제 김민재가 딱 발췌를 한 거죠. 타이틀 걸기 좋잖아. 딱 좋잖아. 마테우스, 김민재, 부진. 예.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수비 라인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중에는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마테우스는 인간 자체가 요즘에 굉장히 특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많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네, 그 독일에서 진짜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마테우스가 옛날 헝가리 대표팀도 가보셨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있는 나라에만 간다. 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친구가 있는 곳에만 일하러 간다. 그런 소문이 돌았을 정도로 마테우스가 진짜 이혼도 많이 하고 결혼도 많이 했어요. 그래? 평이 안 좋겠네. 그러니까 평이 안 좋다기보다는 하여튼 특이한 사람이구나. 특이한 사람이고 저분은 확실해 캐릭터가. 그런 느낌이죠. 결혼을 어느 정도 많이 했어요? 4번인가 5번 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독일의 유퉁 아닙니까? 능력자시죠. 마테 유퉁. 네. 네. 그렇구나.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팔리냐 같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했다가 이제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바이에른이 좀 정상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내일 말씀을 드리면 내일 히든볼은 왜 이렇게 됐을까 특집입니다. 오나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테나흐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투헬은 왜 이렇게 됐을까? 카이 하베르츠는 왜 이렇게 됐을까? 네 포인트로 왜 이렇게 됐을까 특집. 또 없나? 누구 하고 싶은 사람 왜 이렇게 됐을까 있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첼시도 한동안 안 좋았으면 사네는 왜 이렇게 됐을까? 루이 사네. 사네도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사네는 왜 이렇게 됐을까? 사네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이런 느낌? 슈메는 왜 이렇게 됐을까? 왜죠?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네. 다 여러분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추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추맨. 황덕현 머리는 왜 그렇게 됐을까? 풀었대잖아. 덕이 풀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실 그것도 하려고 그랬어요. 제이든 산초. 산초 할만하지.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산초도 그렇고 안토니도 그렇고 테나흐도 골 때리긴 할 거야. 그래. 팀 내에 있는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죄다 좀 어수선해. 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도 멘탈적으로 조금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핫이슈로 프리미어리그의 그 SAOT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마누엘 노이어의 가짜 광고, 그리고 마테우스, 김민재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에른 수비 라인에 관련된 이야기 했었던 거를 체크해봤고요. K리그로 넘어오겠습니다. 대구는 파이널 A를 확정을 지었죠. 네, 대구 엄청나게 잘합니다. 대구 잘하죠. 감독이 바뀌고 시즌 초반에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느새 파이널 A. 대구는 걱정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 진짜 세징야도 없는데 이제. 네. 그런 걸 보면 대단한 것 같고, 그래도 아까 좀 취재해보니까 역시 그래도 한국 축구인 중에서 팀을 가장 꾸준하게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조광래 사장이다. 조광래 사장이 정말 그거 하나는 귀신같이 만든다.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건 간에 어떻게든, 물론 뭐 하위 내려갈 때도 있지만 단단하게 만들고, 그 외국인 선수들 계속 뭐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세징야 이제 갈 때 됐지. 세징야 뭐 불안하지.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다. 최영건 감독이 저희랑 동갑이에요. 81년생이에요. 최영건 진짜 진짜 젊은 감독인데 올해 뭐 어려움도 겪고 지난 시즌 막판에 뭐 울고 그랬잖아요. 이래저래 맞아 힘들었지. 그랬는데도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정말 그 조광래 사장의 선수 보는 눈이나 감독 보는 눈이나 이런 게 좀 지독할 정도, 좀 징그러울 정도로 잘 맞긴 한다. 그러면 조광래 사장의 어떤 그 팀을 잘 메이드하는 능력은 방금 형이 얘기한 것처럼 선수와 감독을 보는 선구안인가요? 선구안에다가, 그리고 요즘에 이 대구에 그런 밈이 있다면서요. 황재원 선수 지금 아시안 게임 가 있는 선수. 황재원 왜 이렇게 못하냐고? 왜 이렇게 못하냐고. 계속 욕해요. 황재원은 대구의 종신해야 되겠다. 근데 왜냐면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걸, 왜냐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 선수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엄청 비싸질 것 같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정말 대단한 거. 이정효 감독이 그 얘기했잖아요. 그 대구에서 선수 뽑아온 정치인이나 뭐 이런 선수 뽑아온 거 보면 조광래 사장의 선수 진짜 잘 본다. 저기서 몇 년 뛰었으면 쟤는 뭔가 가지고 있는 애다. 그래서 팀에 데려왔다. 이런 거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그 선수나 감독을 잘 보는 거는 본인의 경험치야 아니면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경험이죠. 경험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저는 형 만약에 스카우트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카우트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대구 FC 이주원 사장. 네. 사장하면 잘할 수 사장하면은 스카우터가 아니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예전에 좀 마지막 최종 결정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스카우터를 했을 때는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팀에 데리고 왔으면 사장이라면. 예. 데리고 왔을 때 보면 이 선수하고 몇 년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어요. 아하. 얘가 같이 갈 수 있는 선수인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냥 기간이나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조건 회장이 그걸 잘 보는 거죠. 얘 몇 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있으면 이제 품행이나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으니까. 딱 봤는데 얘는 환경이나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체크해 주시죠. 김수빈 몇 년? 그러니까 뭘로 선수로? 뭘로? 아니 그거는 왜 얘기해. 나 표정으로 얘기할 테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네. 김수빈 뭐 천년만년 있어야죠. 네. 얘기해 주세요 빨리. 자, 수빈이는 이제 좋은 가격에 팔아야죠. 선수로서 얘기할 거죠? 네. 다행이네요. 계약 만료로 FA로 풀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적료를 챙겨준다라는 거. 이적료를 너무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이적료를 여기가 받는 거예요. 이적료를 여기 챙겨주는 거잖아. 공격한다. 제가 깠나요?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이런 방출이지. 네. 대권이 있어야죠. 대권이 있는다. 네. 그다음에 이적료가 딱 올라갔을 때 그때 매각. 네. 류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 갖고 있다가 지도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구단 직원으로. 네, 구단 직원으로 이제 써야죠. 이제 무슨 직원을 선수단 관리. 네, 뭐 주무 얘가 이런 느낌. 주무와 매니징하고. 매니징 느낌으로. 자, 황덕현. 덕현이는 2년 봅니다. 2년 정도 할 수 있고. 덕현이 댓글 다는 거 아니야 지금? 되게 얼마 안 남았네요. 2년 정도. 선수를 다녔을 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 그럼 선수 끝나면 덕현이는 뭐 방출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코치랑 이렇게로 지도자로 가요? 덕현이는 이제 지도자로 가야죠. 지도자로 갈 만합니다. 코치. 감독까지는 안 되고. 감독 그릇 아니에요. 감독 감량은 아니다. 코치면 된다. 한 3번째 코치 정도. 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서 이제 형 동생 하면서 이제 애들 챙겨주고 그 느낌 아니에요? 그렇죠. 3번째 코치 정도 되는 거죠. 이명철. 형철이 같은 경우에는 종신 계약합니다. 스타일이. 이명철은 종신 계약이다. 스타일이. 본인이 사장에서 이제 내려올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사장이라서 형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로 잘 꼬셔가지고 싼 가격에 이 정도면 잘 쳐주는 거야. 이렇게 가스라이팅 좀 한 다음에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 황재원처럼. 황재원처럼 그런 느낌처럼 데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막간을 이용해서 조광래 사장의 어떤 그 능력을 체크해보고 이주원 사장이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대구가 잘하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구 잘해요. 대구는 사실 주원이 형이 예전에 대팍으로 옮기고 난 다음서부터 형이 굳이 따지면 굉장히 좀 호평을 많이 하는 팀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민구단 운영해야 된다. 맞아요. 이런 구단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K리그가 건강해질 거다. 그런 거 생각하면 근데 나는 약간 그건 있었거든요.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 열기와 강함과 여러 가지 성적이 제법 자리가 이제 잡힌 느낌도 좀 들고. 자리 잡았어요. 대구는 확실히 자리 잡았어. 완전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나요? 대구는 확실히 자리 잡았고, 근데 물론 모든 구단이 그렇지만 성적이 이 정도는 계속 나와주긴 해야 돼요. 성적 안 나오면 떨어지진 않겠지만 유지 못해. 그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대구 같은 팀들은. 근데 나는 그게 있어요. 대구는 뭐 지금 칭찬을 하는 자리니까 더 말하기 편한데 저는 항상 최원권 감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작품이 이 결과가 최원권의 작품이냐 조광래의 작품이냐 그럼 어떤 감독이 와도 저는 그게 헷갈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5년 10년으로 봤을 때 과연 이 구단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조광래 감독이 조광래 사장이 왕성하잖아요. 사실 아직까지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좀 상황이 바뀌고 시민 구단이니까 조광래 사장이 떠났을 때 이 구단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물음표도 있죠. 그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조광래 사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최영권 감독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관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명함에 기술 고문도 있어요.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넣었다고. 나 기술 고문이기도 하다고. 할 말 있다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관여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 대구 때.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옛날보다는 덜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관여를 엄청나게 많이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광래 사장이 아니라 조광래 감독이 입에서 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장님인 건 아닌데 안 떨어졌었어. 입이 안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구라는 팀이 그렇게 일종 그래도 잘하고 있지만 원맨 팀이고 그분의 권한이나 어쨌든 뭔가 존재감이 막강하면 말한 것처럼 시민구단인데 이분이 갑자기 나왔어. 그럼 이 팀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불안감은 분명히 있죠. 그리고 누가 조광래를 대체할 수도 없어. 완벽하게. 대체 불가자원. 대체 불가자원. 그러니까 지금 이 역할은 대체 불가자원. 예. 시야구도 얘기 잘하고 또 선수도 잘 보고 뭔가 전체적인 구단 살림도 하고 이걸 어떻게 대체해? 근데 내가 봤을 땐 구단 내에도 대체자가 없거든요. 근데 조광래 사장이 연세도 이제는 거의 70 가까이 가고 있고. 나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올해 사실 송주에서 갈릴 거란 얘기가 확 돌았어요. 수원FC는 그래도 정말 이제 바뀌었고 조광래 사장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FC는 다른 게 아니라 조광래 사장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물음표가 큽니다. 그 넥스트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전에는 너무 관여를 많이 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맞나? 싶었거든요. 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민구단이라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계속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로 꽁창꽁창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어떤 식으로든 팀만 잘 굴러가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전에는 최영권 감독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들리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독들이 불만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긴 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만약에 감독 뭐 불만 없고 사장 불만 없고 팀 다 불만 없고 우리 팀은 이런 팀이야 라고 하면 그리고 팀 성적 잘 나와 그럼 쭉 가는 거죠. 그치. 자 지금 최영권 감독은 9월 K리그 이달의 감독상 수상도 유력할 정도로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세징야가 없는 상황에도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도 대구는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 수빈이가 봤을 때 지금 대구가 막판에도 계속 힘을 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뭐라고 보나요? 여기는 아까 홍명보 감독이랑 반대 얘기거든요. 여기는 현실로 갔다. 중앙에서 빌드업 안 되면 중앙으로 볼 안 넣으면 돼요. 우리가 중원에서 경쟁력이 약하면 측면 윙백 활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고 공격도 좀 단순하게 가잖아요. 에드가 쭉 때려놓고 뭐 세컨볼을 고재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뭐 받아주고 있고 그렇게 공격 마무리하고 다시 우리는 수비 세팅해서 수비한다. 최영권 감독이 잘하고 있구나. 그 전북이랑 경기도 보면서 저는 이 경기 대구가 너무 잘한 게 바셀로스가 되게 이제 폼도 많이 끌어올린 것도 사실이지만 안 될 때는 그냥 측면으로 둔 다음에 전방으로 때려놓고 우리가 뺏겼을 때 위험 부담이 덜해. 갇혀있는 상태에서 수비하는 거랑 상대한테 중간에 올라가서 공 뺏겨가지고 역습 맞는 거는 수비 난이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다르죠. 대구는 그런 편에서 계속해서 좀 쉬운 수비를 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게 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구가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타이밍에 우리가 세징야 부재 시에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세징야는 언제까지 그 정도 기량을 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 한 3년 전부터 한 거 같거든요. 맞아요. 약간 제이미 바디랑 비슷합니다. 5년 봅니다. 앞으로 5년 봅니다. 아니 왜냐면 올 시즌에도 부상이 있긴 했지만 아니 그냥 아직도 전성기 같아. 공 안 뺏기고 풀어주고 슈팅하고 그리고 슈팅 임팩트 보면 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나 진짜 5년 봐도 될 것 같아요. 5년 본다? 정형은 어느 정도 나요? 전 내년 말까지는. 왜냐면 브라질리언들이 가끔 생각보다 뜬금없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뜬금없이 떨어지는 기간도 3개월을 지났어요. 그렇지. 하긴 그것도 그래. 내년에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도 원망 안 해. 아무도 그치. 다들 뭐 계약이 대구의 왕이야. 얼마 계약이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말까지는 정말 짱짱할 것 같아요. 다치지만 안 하면 나오면 뭐 최고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최영권 감독이 지금은 우리가 뭐 조광래 사장 얘기도 했지만 잘 이끌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근데 아무래도 여전히 대구의 필드 핵심은 세징야 그리고 젊은 좋은 선수들 그리고 조광래 이야기가 나오잖아. 최영권 감독은 어느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와 이런 게 있었을 때 좀 사람들이 완벽하게 이 최영권의 어떤 그 퍼포먼스를 탁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에서 저는 이거 요즘은 몰라요. 네네네네. 내부에서 조광래 사장이 진짜 관여를 아예 안 한다. 이제 딱 그냥 사장 역할만 하고 사장 역할만 하고 뭐 최영권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 대구 감독하고 뭐 어떤 이런 것도 없고 뭐 이렇게 뭐
훈련장도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라커도 들어가지 않고 전혀 없다. 이건 확실하다. 네. 라는 어떤 그 얘기가 들려오면 그러면 이건 인정. 인정. 두 번째 조광래 사장이 없었을 때. 네. 뭐 예를 들어 뭐 이래저래 해서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다거나 네. 그랬을 때도 돌아간다. 네. 근데 나는 지금 사장, 난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잘 모르겠어. 어느 정도로 관여가 되고 있는지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아니다. 근데 왜냐면 그런 건 정확하게 누가 얘기하기 이 말이 웃기잖아.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전보다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예전에는 일주일 훈련장 갔는데 요즘 3일 가나? 약간 이런 거밖에 안 돼. 훈련장은 안 가신답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게 1년 내내 안 가는 건지 내가 지금 물어봤을 때 안 가는 건지 그렇지. 예.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이 얘기를 드린 게 지금 채팅창에도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대구 팬들이 최영권 감독에 대한 평가를 약간 좀 빡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지금 성적이 좋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평가를 좀 오롯이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그림이 나와야 되는 것인가. 뭐 그게 이제 부당하다 이런 게 아니고 팀쪽 외쪽으로나 대구에 이제 그 홈구장을 갔을 때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고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독하고 사장하고 잘 이렇게 시너지가 나서 팀을 잘 이끌면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좋은데 감독 하나를 오롯이 평가하기에는 참 어려운 팀이다. 그거는 맞다. 대구가 왜냐면 우리가 이어오던 그 시선이 있고 인식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다만 그 선수한테 물어보면 최영권 감독이 전술적으로 좀 해박하고 그 되게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얘기 있어요. 디테일하고. 그건 되게 좋은 거잖아. 그건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조금 뭔가 선수를 비판하는 거, 특히 이제 외국인 선수들. 근데 그것도 일정 부분 지나갔으니까 저는 그래도 내년 중반까지 안타까웠던 게 왜냐면 조광래 사장이 또 제자들이나 아니면 젊은 감독들을 아주 길게 쓰지는 않아왔던 뭔가 흔들리면 덜컹거리면 대체자를 찾았던 게 있으니까 저는 내년 중반까지 이렇게 유지하면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이 지금 선수단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 파이널 A에 안착한 거는 꽤 괜찮은 성적이라고 봐야죠. 너무 괜찮은 굉장히 괜찮은 성적. 굉장히 좋은 성적이죠. 그럼요. 네. 뭐 세징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가 지금 플레이와 성적을 좀 잘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그 대구라는 팀도 항상 나와야 되겠지만 좀 제주나 전북 같은 팀이 자기들이 좀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내년에 잘 되겠지, 뭐 내후년에 잘 되겠지, 뭐 우승하겠지 이런 거보다 그냥 뭐랄까 이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될까?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좀 책임감? 우리가 좀 리딩을 좀 해야 된다. 리그에서 리딩 클럽이 돼야 된다. 리딩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성적도 안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팀 안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끌어와야 된다. 관중을 끌어와야 된다. 약간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책임감? 재밌는 축구, 성적 이런 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케팅적인 부분. 그런 걸 좀 갖고 있으면 또 활력이 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펩이 천재니까 그렇지만 맨시티는 1등이 그런 축구를 하는 거잖아. 그렇죠. 1등이 저 양반 명장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로 그냥 하던 대로 하시지 명장병 걸린 거 아니야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대단한 팀인데 이종효 감독이 물론 뭐 그 팀 가서 잘한다는 보장이 없지만 이종효 감독 같은 축구를 울산이나 전북이 해. 제주가 해. 그러면 그 리그 자체가 탄력도나 아니면 긴장도가 확 올라가죠. 달라질 거니까 1등 팀인데 안 그래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야 저 양반 오늘은 뭐 할까?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사실 전북이 이제 거의 2010년대를 지배했고 울산이 이제 그 바통을 어느 정도 이어받은 것 같은데 올해까지는 이런 팀들이 사실 우리는 그런 축구를 하진 않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것도 그렇지만 오히려 1등 팀이 실험해야 되지 않나? 한국 축구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대표팀 감독이 궁금해서 야 이런 어떻게 대표팀 제일 많이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축구하는 거야? 근데 그런 거는 우리에는 사실 별로 없었던 거야. 우승하는 팀이 진짜 방금 형이 얘기했던 대로 제일 재밌는 축구를 K리그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거는 되게 임팩트가 셀 텐데. 완전 세죠. 근데 뭐 재밌는 축구는 곧 성적이다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건 다르긴 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상위권 팀들, 제주는 이렇게 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됐지. 이제 이미지가 고착화돼서 너무 안타깝고. 제주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노잼 축구잖아. 맞죠. 네. 안타깝게도. 쓰는 돈이 얼마야? 근데 연봉 3이겠죠,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축구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고요. 아마 건물 인터넷은 내일이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저희 11층 스튜디오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